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음파 사진에서 상완신경통 신경다발을 세그멘테이션하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유승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발표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음파 이미지에서 상완신경총 신경을 되도록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목차는 제일 먼저 상완신경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배경과 증상 및 원인 그리고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저와 같은 데이터셋으로 연구했던 선행 연구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고 그 논문에 근거해서 제 모델 개발의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구성과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파이프라인의 구성과 성능을 논문과 비교해 본 후 고찰 및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완신경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완신경총이란 목과 어깨 근처에서 기원하는 신경들의 그 결합 조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신경다발은 목의 척수에서 시작하여 손과 손목, 팔꿈치, 어깨 운동의 감각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상완신경총의 손상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네트워크가 압력을 받거나 잡아당겨지거나 혹은 잘리면서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압력을 받는 경우에 얘는 쇄골과 첫 번째 늑골 사이에서 상완신경총이 으깨지거나 손상된 근육의 팽창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신경이 잡아당겨지는 얘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경우로 머리나 목이 어깨로부터 강제로 당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신경이 완전히 벗겨지거나 목의 척수가 뜯겨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경 손상은 뇌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일시키고 잘 움직이던 팔과 근육을 방해하며 손상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감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이 잘렸을 경우는 신경과 저련체가 모두 손상된다고 합니다. 상완신경총이란 5번 경추신경과 1번 흉추신경이 척추부터 나와서 목과 어깨 부위에서 신경다발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완신경총이 손상되게 되면 뇌의 신호가 어깨부터 팔, 손으로 전달되면서 인지의 기능이 소실되며 손상되는 신경의 수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완신경총 손상 발생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오토바이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물게 출산 시 전문의가 아이를 꺼낼 때 아기의 어깨가 엄마의 음부에 걸려서 상완신경총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완신경총 손상의 치료는 크게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상완신경총 부위의 외부 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이 의심되는 상처가 있는 경우 수술적으로 상완신경총 손상을 확인하고 신경이 찢어진 경우는 종합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당겨지는 힘에 의한 간접적인 손상이 더 많으며 이러한 경우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영상의학적 검사와 신경 및 전도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우선해야 하며 관절의 강직이나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절 전기 자극 등을 이용한 재활 치료를 통하여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치료 방법 중에서 저희 연구 목적은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수술 후에 환자의 통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그 데메롤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지만 특히 그 견관절 수술은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신경총 차단술을 이용하는데 이때 초음파를 통하여 환자의 신경 네트워크의 구조와 윤곽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카테터를 삽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한 선행 연구 논문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각각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논문은 MRI와 CT와 비교해서 낮은 해상도와 노이즈를 포함하고 초음파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커널 사이즈가 5x5인 메디안 필터를 입혔고요. 베이스 모델은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유넷을 선정했습니다. 그 후
유넷의 엑스표를 연결하고 덴스 어트로스 컨볼루션, 멀티 커널 풀링을 추가하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선 초음파 이미지의 디파이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저를 적용시킨 후에 가장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스무딩 효과를 나타내는 콰라 필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델 부분에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저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 분류할 때 쓰이는 모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미지의 각 그 픽셀 값들을 선형이 아닌 로지스티 기능으로 분류를 해서 세그멘테이션 모델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게 좀 많이 흥미롭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다이스 스를 보면 약 6.7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서 제 파이프라인 성능 지표에서 목표값을 동일하게 0.71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논문에서 초음파 이미지에 적용시킨 방법을 그 토대로 디파이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모듈을 찾아 확인을 해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모델은 논문에서 보통 유넷을 기반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유넷 기반의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비교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스 성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0.71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저희 데이터셋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특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데이터셋의 출처는 캐글이었고요. 초음파 이미지 개수는 5,635개였습니다. 그 메타데이터 정보에 따르면 그 서브젝트 아이디가 환자 수를 가리키는데 선행연구를 진행했던 그 논문에서와 같이 환자 수는 47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한 사람당 초음파 이미지가 평균 한 120여 장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미지에 대응하는 그 라벨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상완 신경총이 그려져 있는 라벨 이미지는 2,323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라벨 이미지는 3,312개였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이미지여서 따로 컬러 이미지는 아니고 그레이스케일로 원 채널 이미지였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그 서론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그 상완신경총 초음파는 전문의가 아니면 그 일반인이 육안으로 판단하기 아주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보시는 이미지는 그 같은 환자로부터 나온 이미지입니다. 왼쪽이 상완신경총이 없는 이미지고 그리고 오른쪽이 상완신경총이 라벨링된 이미지지만 육안으로부터는 어떻게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건지 구별하기가 아주 어려운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초음파에서 상하신경총 부분을 쉽게 구분하는 법을 정리해 놓은 이제 블로그에서 배경 지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 사진은 이제 상하신경총의 뿌리가 경추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경추 부분을 찾아서 상하신경총의 그 뿌리 부분을 찾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그 A 사진에서 점선이 정상실선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상하신경총을 나타내는 사진인데 실선이 비대해진 상하신경총 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B와 C 초음파 이미지에서도 점선으로 구별되어 있는 곳이 이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블로그는 초음파 이미지의 그 해상도나 그리고 대조 같은 것이 이제 좀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직접 구역을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신경 다발이 좀 비대해졌구나. 그렇게 그나마 육안적으로 좀 구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이 데이터셋을 다시 보면은 여기서 그 블로그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본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이제 그 경추에서 U자로 된 편인지 그리고 신경답이 어딘지 이제 잘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일반인이 지식을 이제 배워서 본다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아닌 이상
노멀 부분과 이제 상황 신경층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직 그 라벨링된 데이터에 의지하여서 학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인지한 상태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성한 파이프라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겠지. 먼저 처리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리사이즈는 256과 256으로 이제 논문에 근거하여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배치 스코어 스탠다이제이션 이 둘 중에는 이제 민맥스가 더 좋게 나와서 민맥스를 이제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5가지 이미지의 성능을 높이는 모듈 중에서 위에 두 개, 스무딩이랑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 사용했던 기법들이고요. 그리고 폴로지컬 오프닝, 감마 코렉션, 로가리스믹 코렉션 이것은 이제 파이에서 그 둘의 전처리 논문에 사용했던 전처리 기법들과 비교해볼 만한 모듈 생각하여서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파일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봤을 때, 그 초음파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나 튀어나온 제거에 유용하다고 이제 말을 보고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블로그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해상도나 그리고 대조가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서 이 모듈을 좀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사용했던 학습한 그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사실 블로그에서 말한 것처럼 경추 부분이나 아니면은 신경 다발을 나타내는 그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오히려 너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희 이미지 데이터셋에서는 모폴로지컬 오프닝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감마 코렉션은 디파이 설명에서 그 선형적이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이미지의 픽셀 값을 변형시켜서 더 낮은 픽셀 값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어서 조금 어두운 부분을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가리스믹 코렉션도 같은 맥락에서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변화폭을 크게 하여서 신경다발을 조금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다 적용을 해봤을 때 다이스의 성능 수치가 이렇게 이거 지금 수정하기 전 파일인데요. 사실 음악 코렉션이 0.592 수치로 나온 겁니다. 네. 제가 수정 파일을 제가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전처리 모듈을 이제 이용했을 때 감마 코렉션이 다이스 수치가 제일 잘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감마 코렉션으로 선정해가지고 모델들 간 비교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정한 거 많으시면 바꿔도 되는 수정한 거 많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전처리 모듈은 리사이즈고 인맥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감마 코렉션을 적용시켰고요. 그리고 어구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로테이트는 30도, 마이너스 30도를 주었고요. 그리고 호리젠탈이랑 버티컬 플립을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논문에서 유넷 기반의 모델들을 이제 거의 의학 의료 데이터에서는 유넷 기반으로 많이 이제 베이스라인을 두고 학습을 진행했던 것을 보아서 저도 유넷 기반의 이제 모델들 간에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봤고요. 이때 BS 유넷 같은 경우만 GPU 리소스의 문제로 배치 사이즈를 낮춰서 설정을 하였고 결국에 이렇게 4개의 모듈을 돌려본 결과 논문에서 말하는 그 0.771의 그 다이스 수치에 많이 못 미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0.6 이상을 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찰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이미지만 보고 좀 판단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을 좀 충분히 학습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간과를 좀 이렇게 간과하지 못한 게 마지막에 테스트 셋을 보니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에도 같은 환자의 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플릿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놓쳤고, 그리고 돌려보니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안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그 슬라이드 아까 덱 고양이 말씀하신 필터? 문에서 사용했던 거요? 네,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덴스 어트로스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그 필터를 적용할 때 만약에 커널 사이즈가 3이라고 하면은 3x3 커널 사이즈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하나 정해진 스트라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네. 밀고 나가면서 특징을 추출하잖아요. 근데 여기 논문에서 말을 하는 건 3x3이라고 하면 그 필터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구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씩. 네, 하나씩. 그 3x3이면 한 칸, 그 중간중간 한 칸마다 이거 커널 사이즈를 넓혀가지고 이미지를 밀고 나가게 되는데, 그럼 결국 커널 사이즈가 3x3이 아니고 5x5. 네. 기존 소스 컴으로 좀 똑같은 있으나 한국 있으면 그거 얘기하는 그래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구글에서 이제 더 추가해서 쳐봤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조금 넣어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원리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밀고 가면서 특징을 추출하는 건가? 그게 의료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정보를 담는다는 것인가는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저도 잘 못했는데, 논문에서는 그런 컨볼루션을 썼다고 해서 일단 저도 좀 DAC에 대한 걸 일단 밑에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오그멘테이션 성능 차이가 어땠어요? 그렇게 많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오그멘테이션 안 했을 때 조금 더 잘 나와가지고, 이게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는 이미지긴 하지만, 하나로만 이제 해보긴 하지만, 이 어그멘테이션 안 했을 때, 그리고 윤회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그멘테이션 때 성능 그럴까요? 그 부분 저도 잘 저도 그 부분에 논문에서는 이제 사용한 어그멘테이션이랑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해본 건데, 오히려 저한 파이썬 돌렸을 때 오히려 성능이 안 좋게 나온 거를 확인해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오그멘테이션 다 돌릴 필요 없이 어떤 것만 선택해서 돌리면 괜찮을 때 이제 버티칼로 쓰면은 잘안 되니까. 근데 돌리는 것도 훨씬 플렉이나 티커 플립을 한다. 저 로테이트랑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효과적인 오그멘테이션 거치나요? 그리고 프리코스에서는 보면 뭐 음악 컬렉션 이런 걸 말하는 거 보면은 네네. 스키프레이즘 알기라든가 콘트라스트 이런 거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왜 오그멘테이션에서는 그 변화에 대한 그거를 보지 않고 자꾸 쉐이프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음악 콘트라스트 안도는 다른 오그멘테이션이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 그러니까 그게 의심해 주시면 오그멘테이션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건 다 쉐이프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시프트가 바뀌거나 이런 쪽인 아. 거니까 그 피셋의 변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네. 일단 버그맨 이거 논문에 좀 네. 맞춰가지고 비교를 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데이터가 동일한 건 아니죠? 동일한 레퍼런스랑 동일한 거예요? 네. 아, 논문에서 사용했던 거랑 차이가 좋지 않아요. 동일한 거. 네. 그래서 더 있었는데 웬만하면은 데이터셋을 이용한 논문을 찾아서 비교해 보려고 네, 두 개밖에 선택 못했습니다. 보다 결과가 잘 다양한 보다 결과가 잘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가 또왜안 나는지 뭐 되게 중요한 거라고. 네, 이거 되게 좋은 거. 네, 이거 부족한데 좀 같이 상의해보고 있고. 테스트 때 트레이닝 섞여 오히려 하나는 더 좋긴 하지. 원래 오히려 미팅이 원래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훨씬 더 좋아서 됐는데. 근데 디프레스. 테스트 따로 테스트 따로 올렸어요? 아니요. 스플릿 잘못해가지고 근데 스토리를 아무들이 뭐 출석시키는 건 따로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그냥 환자가 안 겹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한 환자에서 120장의 초음파가 이제 근데 그게 무작위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할 때 그래가지고 파일이 안 돼가지고 보통은 그냥 트레이닝을 그 전에 그냥 만들어가지고 밸리데이션을 안 쓰고 그냥 그거는 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는 건 첫 번째 배경 진술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에 제가 이미지만 보고도 이제 얘가 학습을 했을 때 이제 트루가 있고 폴스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겹쳤는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델을 돌리고 나면 그 빨간색, 초록색으로 겹쳐지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 초음파를 아예 볼 줄 모르고 라벨링 된 거에만 이제 의존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물론 라벨링이 잘 되고 있고 못하고 안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선명하게 좀 분간을 하기 좋은 이미지면 조금이라도 엇나가고 빗나가고 그 정도를 저 개인적으로 더 같이 이해하면서 배경이라는 할 수 있을까? 그 데이터에 그냥 실제로 네, 그 만약에 의상적으로 네네네 그거를 느꼈어요. 네네. 그게 제가 이게 저는 특정 것들 다안 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안 되는지 그런 걸 보고 싶었거든요. 레이블에 대해서 생각들이 잘 했는데 잘 나간 걸 그거를 안 그래도 넣으려고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부분을 잘 잡고 어느 부분은 좀 비껴나가고 이런 것들이 레이블에서 보이거든요. 레이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 다. 레이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아까 하나만 보여줬잖아요. 레이블에 그냥 다 약간 그런 레이블이.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유닛 이런 거 돌렸을 때 결과는 어떤 식으로 또 스피드의 발표이 찾았던 막 이렇게 생기는 형태가 뭐 나와 이런 거라도 한번 보고 싶긴 해가지고. 여기 한번 지금 학습을 다시 돌리고 있어가지고 테스트도 다시 돌리는 거예요? 테스트는 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테스트를 안 하시고 테스트만에 아니, 발리 다 테스트 안 해요. 밸리데이션. 네.
이걸 뭐 그러면 이걸로 어떤 걸 보세요? 그래프. 네, 트레인. 이걸로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공략? 이렇게 끄고 저쪽 창에서 넣어야 들어오시는 거 맞나요? 네, 여기서 잘 안 보여. 너무 여기 아니 장비가 당연하죠. 저 개인 컴퓨터로 했을 땐 다들 지금 녹화 중. 할수 있어요? 네, 하셨죠. 파일이 그냥 빨리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돌리고 있어가지고. 완성된 모델.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걸 신경만 넣고 그거 걸려. 파일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쓰고 이거 들어왔냐면 하나가 크기가 10메가잖아요 지금 221kb니까 그럼 하나가 이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저 유닛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고 유닛 자체 모델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효과를 좀 주입하면은 자력화 내리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네. 그래? 그거 해주는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자력화 때는 신경만 쓰면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무거워지면 네. 자력이 생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건 뭐 밸리데이터는 데이터 올. 저는 저기 왼쪽 데이터 올드. 네, 그거 밸리데이트 보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들. 있는 거 좀. 예. 올려? 그거 이렇게 말고 제가 근데 많은 이런 식으로. 이미 잘 보니까 근데 오히려 좀 사진용으로 가야겠네. 동영 있는 자체는. 근데 김명기 주님께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예 그 라벨이 안 되는 건 아예 그냥 싹 지우고 돼 있는 것만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을 때 네네. 이제 그렇게 지우고 하는 거랑 이렇게 남기고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라벨이 네. 없는 게 많으면 네. 신경망 입장에서는 더 플러스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만 보면
지금 뭐 레이블 돼 있는 오퍼레이 돼 있는데 너무 파견하고 안을 너무 이렇게 아예 모르겠어. 근데 이걸 신경망이 모든 있어도 찾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페이크를 넣어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못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캐주얼이 잘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고등을 할 때는 특별적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다 읽는 걸로 고등을 하긴 하는데 얘는 이제 컴피티션이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가려낼 수 있어요. 맞아. 정답이 높으면은 무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넣어주는 경우 그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라벨이 안 돼 있는 거는 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제 경쟁 컴피티션이라서 까지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녹음에 비슷해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노드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3D로 봤을 때는 혈관임인데 약간 픽셀은 크기 비슷하면서 막 이런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구별할 수 있게 최대한 그 넣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처럼 원래 그냥 애들끼리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아니면 분류 처음에 분류를 하고 했겠죠. 분류 모델 그리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빼고 다시 빼고 싶으면 그냥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처럼 매트릭스 했는데 네이버 제가 근데 해보시 그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디파일 사용하면서 예. 약간 개선이 됩니다. 그 논문에서 사용했던 그 모델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논문에서 보면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서도 이해 안 되면은 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찾아보면 이제 구조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구조도를 기반으로 저도 이제 여기 들어가서 조금 변형을 해보려고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오류가 났는데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다 이제 못해가지고 그 오류 메시지가 어, 어, 어디서 오류가 났고 그리고 그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레지듀얼 리네이트를 우리 쳐보니까 신경망자 하는데 오류가 났는데 엄청 길게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그 오류만 보고는 어디서 그래서 저희도 힘들었어. 이거는 파이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 그리고 너무 불편했다. 그 사실 아니 그러면서 주말에 돌려놓은 게 서버 점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중간에 하면은 이어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서버가 내려가서 그게 돌리던 데이터 원래는 했어요. 원래는 원래 지금 방송이니까 그리고 돌리다가 만약에 F를 50으로 처음에 설정해놓고 이제 돌아가는데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럼 멈춘 상태에서 테스트로는 안 되죠. 꼭 F 설정해놓은 값을 다 채워야지 테스트로 돌릴 수 있는. 이거 체크표 있잖아요. 이거 이거 누르면 이게 이번에 F까지 돈 다음에 프레딕션까지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테스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살짝 다른데 이게 그 F 다 해놓고 그 전 성능은 그러니까 149에서 끝나면 138까지 된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139를 끝나겠죠. 네,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성능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맛있겠네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데이터 셋은 정. 이게 지금 중요한 데이터셋 구하는 게 책임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